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오히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사람을 움직이는 말의 저자이신 박유진 멘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려주신 비법이 되게 마음을 사로잡는 한 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광고를 보면서 글 쓰는 법 배우니까 되게 귀에 쏙쏙 박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어떤 광고로 어떤 내용을 배울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네. 자,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죠. 그렇죠. 네, 취업 준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시간. 이름하여 자소서 핫트렌드. 네, 오늘의 자소서 핫트렌드는 무엇인가요? 일단 화면을 보고 같이 살펴보죠. 네. 디지털 시대 구글이 자기소개서. 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요. 디지털 시계 구글에 이 검색하면 다 있으니까 구글이 자기소개서라는 건가? 아니 뭐죠? 이제 정말 궁금하네요. 한번 내용을 네. 살펴볼게요. 네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취업 시장에서 40년 넘게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책 당신의 낙하산은 어떤 색깔입니까의 저자이자 컨설턴트인 리처드 볼스의 말입니다. 볼스는 이 책에서 디지털 시대에는 구글이 자기소개서라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비치는지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SNS를 대부분 다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내가 누군지 SNS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그만큼 관리가 좀 중요하다 이런 네. 뜻일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SNS를 워낙 많이 이용하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좀 신경을 써봐야 할 것 그쵸. 같습니다. 맞아요. 또 취업 준비생들은 이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SNS를 통해서 지원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실제로 찾아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요? 기사를 또 내용 알려드릴게요. 네네. SNS 막말 올린 당신 입사 때 불이익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기업 5곳 중 한 곳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내용을 첨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22일 기업 인사 담당자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2.2%가 입사 지원서에 지원자의 SNS 주소를 적도록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지원자 SNS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으로는 평소 언행이나 가치관이 올바른지 여부가 56.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대인관계, 지원 직무에 대한 관심의 순위라고 합니다. 기업 5곳 중에 한 곳이 SNS를 보면 정말 많이 보는 거. 적은 수치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스페인의 한 축구 선수가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이 구단에 들어간 지 7시간 13분 만에 그쵸. 팀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FC 바르셀로나였던 것 같아요. 스페인인데 네. 거기에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너무 유명한 일화였죠, 진짜. 네. 세르지 콰르디올라 선수인데요. 그렇죠. 이 어렵네요. 선수는 진짜 우수한 성적으로 아니, 어떻게 다 알아요, 이렇게. 대단한 조사를 거. 해봤습니다. 네. 상위 리그인 바르셀로나 성인 네. B팀과 그쵸. 지난해 계약을 했었습니다. 했어요, 네. 하지만 2013년에 자신의 트위터의 계정에다가 이 라이벌 팀인 레알 마드리드를 응원하는 글과 함께 바르셀로나 팀을 욕하는 글을 뒤늦게 발견하면서 그쵸, 계약이 해약된 거죠. 잉크가 진짜 계약하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러니까요. 예,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쓰지를 말지 잉크 아깝게 정말. 네. 자, 이번에는 박유진 멘토님과 함께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 비법 배워볼 시간이겠죠? 그렇죠. 자,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멘토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국내 1호 소비자 언어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소비자 언어가 도대체 뭔가요? 그러게요. 그 듣는 이의 언어. 그래서 네. 이 뭐 영어로 리스너 랭귀지라고 저희 이제 리스너 랭귀지. 새로운 말을 하나 만들어 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네. 입장과 관점이 녹아 있는 언어를 쓰지 말고 네네네. 듣는 사람이 네. 수용할 수 있는 관점과 그렇죠. 눈높이로 네. 이야기하자 이런 취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할 때 사실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느냐, 네네네. 어떻게 눈높이가 설계되어 있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관점과 눈높이가 말하는 나에게 있지 않고 듣는 상대에게 있다. 듣는 상대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약간 예시를 좀
준비해봤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이게 네. 사용자 중심 언어냐, 소비자 중심 언어냐 네. 이거를 아마 표로 저 한번 네. 알기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화면에 잘 나와 있네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이동통신회사 뭐 이런 분들이 잘 쓰는 말로는 네. 한국이동통신의 가장 넓은 통신 커버리지와 촘촘한 기지국의 위상과 역량을 국민 모두에게 자신에게 선보일 수 있고요. 이동통신의 장점은 어떠고 이런 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렇게 말하는 네. 사용자 언어 위주의 설명이 있을 수 네. 있겠지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뭐 자랑은 끝도 네, 없고 그쵸,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확 이해하면 좋은데 네.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좀 머릿속에 한 번에 안 들어오는 안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음. 소비자 언어로 바꿔보면 네. 네.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딱. 한국인의 이동통신. 그거 옛날에 땡땡. 유명한 이동통신회사 그렇죠. 카페 네. 맞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사례가 광고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제조자 언어로 보면 우리가 기지국도 많습니다. 촘촘하게 설계했고 어디든 커버리지 할 수 있도록 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할 말이 많은데요.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못 알아듣죠. 예, 전화, 이동통신 이렇게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잘 터지는 거. 잘 터져? 짜장면 시키신 분 그래서 막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걸 소비자 언어로 가장 절묘하게 담아낸 말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네. 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아, 아주 좋은 사례였죠. 아. 다음 내용도 한번 네네.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네. 사용자 언어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아파트만의 품격과 자존심, 그리고 입주민의 우아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네. 최첨단 단지 설계와 최적화된 입지, 여러 우리 가지 아파트 정말 너무 좋아요. 같은 이런 할 말 되게 많은 거죠. 맞죠. 이것 역시 이제 네. 아파트를 만들고 설계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우리 관점에서 설명할 내용이 많은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라고 잘 친절하게 설명한 이 네. 긴 문장을 네. 소비자 언어로 바꿔냈더니 이런 작품이 하나 나왔죠. 그녀의 프리미엄.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맞아요. 고급스러웠어요, 광고 자체도. 그러니까 결국 네. 사실 이 컨셉이 이제 우리를 막 이렇게 소름 돋게 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막 아파트 건설 붐과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막 화랑으로 막 올라갈 때 네. 그 아파트에게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필하는 우리의 장점은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품격도 있고 자존심도 살릴 수 있고 당신이 그 아파트에 사는 게 매우 특별해 이런 모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녀의 프리미엄이라는 가장 상품성 있는 단어로 전환시켜 주니까 사실 아파트 프리미엄 얼마야? 프리미엄 붙었어? 막 같은 이런 소비자 언어랑 딱 붙어서 바로 귀에 착 달라붙는 설명이 됐던 거죠. 네. 아, 그런 거군요. 이런 것이 바로 소비자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언어는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 또 이게 즉 말을 들은 사람 입장을 고려해서 단어를 선택해서 네. 물건을 그렇게 구매하게끔 네. 설득을 하는 그런 맞습니다. 말이 아닐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설득의 핵심이 나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상대의 관점, 그쵸. 예, 상대의 입장이 있다라는 것.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네. 소비자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쵸. 상대방을 설득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 취업준비생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기업 인사 담당자들께 네. 잘 설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서 빨리 배워보고 싶습니다, 정말.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은 네. 사실 이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짧은 시간 안에 듣고 있는 상대방에게 네. 어떤 강력한 인상, 그 임팩트를 줘라 이런 제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을 위주로 음. 명쾌하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가슴에 남기는 것. 그게 소비자 언어가 필요한 또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네. 광고 속에 사용하고 있는 한 줄을 통해서 네.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를 쓰는 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박유진 멘토님 알려주시죠. 아, 예. 자, 첫 번째 광고 보겠습니다. 2013년에 네. 공익 광고 출품작인데요. 네, 자, 어떤 느낌이실까요?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둘 다. 피리 부는 소년. 네. 그리고 네, 뭉크의 절규. 네, 이 광고가 이제 2013년 공익 광고에서도 이제 좋은 작품으로 선보인 작품인데요. 이게 잘 보면 네. 위아래로 네. 이제 아파트 베란다를 형상한 그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베란다를 보면은 위에 그림에서는 이제 소음을. 이 소년이 피리로 아름다운 네. 멜로디를 아.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위층에서는 아름다운 멜로디일지라도 혹시라도 그게 또 아래쪽에서는 상황이라는 층간 거를 소음을 아주 예 멋있게 표현했네요. 아주 감각적으로 잘 예. 잡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굳이 아름다운 선율도 네. 아래층 이웃에게는 때로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에 대해서 우리 맞아요.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모아서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텍스트로 마치 무슨 법규 마냥 이렇게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접근보다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저런 메시지구나라고 느낄 때 공감이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렇죠. VI 배려해라 100번 말을 해도 이렇게 임팩트 있게 딱 정말 비유해서 기억에 남게 말해주면 이거는 기억이 안 날래 안 네. 할 수 네. 없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네. 이게 실제로 이거는 공익 광고 출품제가 아니라 이제 실제 아파트 사례였는데요. 층간 소음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풀어낸 제안이었다. 이런 사례 중에 요거가요? 뭐가 있었냐면 당신은 나의 하늘을 딛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층이 볼 때는 위층 사람은 나의 하늘을 딛고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관점을 보고 어떤 위층 사람이 이게 막 신경 안 쓰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그런 되겠죠. 그런 관점, 그런 배려 이런 게 아주 돋보였던 사례입니다. 자, 다음 광고도 만나볼까요? 네네. 네. 예, 다음 광고 화면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수학 문제인가요? 수학 문제 그쵸? 있는 거 같은데. 3.1, 8.15, 6. 이거 좋아 아닙니까? 날짜인데. 어, 6.25, 4.19, 5.18. 네. 오, 3.1절. 네, 3.1절, 8.15 광복절. 광복절, 6.25 전쟁, 전쟁, 4.19혁명, 5.18 광주 광주 민주화. 민주화. 그쵸. 마치 수학 시험을 봐서 네. 예, 수학 문제처럼 언뜻 느낌을 주지만 예. 이런 내용이죠. 이것도 역시 2013년 공익광고 출품작인데요. 네. 수학은 만점, 역사는 아이고야. 빵점. 기가 막히네. 당신의 시험지입니까? 라고 이제 점잖게 여쭤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무 잘 반성하게 표현했다. 만드는. 예, 진짜 너무 잘 네. 표현해. 반성을. 그러니까 그렇죠. 수락으로 풀면은 저렇게 간단한 계산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지만 옆에 3.1절은 뭐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기가 막히네. 예. 이런 색다른 관점 하나가 네. 역사를 보는 우리의 관점 돌아보게 하고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공익 광고를 보면요. 그렇죠. 한 줄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광고 역시 그 네. 역할을 한번 잘 해낸 광고입니다. 와. 오. 예. 입에 검색창이 있네요. 예. 네. 자,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네. 헤드라인 네. 한 줄 어떤 게 좋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네. 초록창과 파랑창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쵸. 네이버와 이거 뭐야? 다음 그쵸. 그 뭐 대결 구도인가요? 포털 사이트인데 아니면 입에 이 검색창이 있는데 무슨 말씀하실 내용을 뭐 검색해 보세요 뭐 이런 건가? 예.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렇죠. 근데 이가 없는데 인터넷으로잖아요 지금. 혹시 그런 예. 건 좀 아닐까요? 어떤 거요? 자, 예. 우리가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이제 네.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그쵸, 그쵸.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네. 그렇게 검색을 할 게 아니라 네. 저 이제 삶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네. 어르신들한테 직접 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답. 사실 이 광고 작품에 네. 들어갈 헤드라인 한 줄은 네. 삶의 지혜 찾지 말고 찾아뵈세요. 아.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배랑. 이런 얘기거든요. 네. 모든 노인은 하나의 박물관이다. 그래서 한 노인이 사라진다는 건 하나의 박물관이 사라진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처럼 사실
위대한 스토리텔러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심지어 우리 어떻게 살면 좋아요? 어떤 삶이 무엇이 삶의 진실인가요? 같은 그런 삶의 지혜를 궁금해하는 우리조차도 그걸 검색하기 일수인 이런 것을 이렇게 아프게 꼬집은 정말 저는 잘 뽑아낸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삶의 지혜는 인생에서 터득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가 네. 아무리 찾고 헤매봤자 그걸 본인이 경험해 보시고 본인이 직접 체득하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무래도 최고의 조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조언을 당연히 들으려면 직접 찾아뵈야겠죠. 여러 가지 네. 의미가 동시에 담긴 그런 광고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말 나온 김에 이제 조만간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뵈야겠어요. 할머니 어디 사세요? 평택이요. 가깝네요. 네. 금방 갈 수 있네요. 가까우니까 같이 빨리 갑시다. 가서. 저도 인사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도 한 취업 준비생의 자소서를 들고 왔는데요. 재환 씨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네. 남자분이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참신한 발상 능력 등록금 300만 원을 벌다. 학창 시절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향수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나절 동안 단 한 개도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새로운 판매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완제품이 아니라 한 펌핑당 향수의 가격을 매겨 판매하고 추가적으로 구매하고 싶은 고객에게는 미니어처 향수를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판매 방안을 바탕으로 홍보할 고객층을 정해서 홍보를 시작했고요. 저는 거리에서 POP물, 팝물과 확성기를 이용해서 홍보하며 친근한 인사말과 함께 고객에게서 먼저 다가갔습니다. 코스메틱 로드샵의 판매 홍보 방식을 벤치마킹한 방법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두세 명씩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영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4일간의 판매를 통해 약 1000여 명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고 3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분 영업자리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향수를 한 회 분량씩 파는 방법으로 4일 동안 1000여 명의 고객을 네. 이렇게 유치하셨다는 건데 마케팅이나 영업 분야에 지원하면 굉장히 잘 되실 인재가 아닐까 싶네요. 뭐 달인 탄생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창업을 하는 게 더 나을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네. 그렇죠. 이 한 펌핑을 네. 직접 이렇게 또 이렇게 피부에 직접 발라줬으면 네. 뭐 더 대박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네. 읽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자기소개서에서 보통 네. 그 단락을 결정하는 소제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참신한 발상 능력, 네. 등록금 300만 원을 벌다 이렇게 만든 그 한 줄의 소제목이 네. 조금 2%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저도 좀 약간 그러니까 내용은 참 좋은데 헤드라인이 우리가 너무 좋은 헤드라인만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약간 좀 그냥 아쉬워요. 좀 아쉬운 헤드라인인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네. 뭐 두 분 이제 해보셨을 텐데요. 자 이제 키워드 3개씩 뽑아가지고 네. 한 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키워드를 한번 쭉 찾아봐서 한 줄씩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어느 분부터? 재환 씨부터요. 네, 예. 지금 벌써 찾았어. 예. 저 찾았습니다. 저는 냄새를 팔아 마련한 등록금으로 하겠습니다. 냄새를 팔아 마련한 마련한 등록금. 등록금. 아 네. 예. 무슨 말이냐 약간 좀 이게 좀 의아하게 하고 싶었긴 했는데 이 냄새를 판다는 것 자체가 좀 예. 원래 향기를 팔면 팔았지 냄새를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냄새라고 이렇게 좀 자극적이게 골라봤습니다. 조금 인스턴트 음식 같나요? 일부러. 자 우리 고미님. 네, 어떤- 보미 아나운서는 향기로운 지혜로 300만 원을 벌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깔끔하죠. 예. 말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자랑하는 모드가 되기 쉽거든요. 그렇죠. 내가 한 일이고 애착을 갖고 있고 또 잘 설명하고 싶은 마음인 거니까. 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은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즐거워하거나 네. 흥분해 있거나 설레 있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냥 다들 이제 나의 상황이 바쁜 거고 네. 얘기해주면 알아서 골라 들을게요 이런 반응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필터링의 허들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내용의 중요함보다 상대의 수용도를 예측하는 게 아주 좀 중요하거든요.
저라면은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했다. 네. 그리고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서 꼼꼼하게 일했다. 네. 성실하게 일했다. 네.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을 뽑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근성으로 배운 디테일의 가치. 이런 이런 소제목이라면 근성으로 그렇죠. 근성을 가지면 뭐든 배울 수 있는데 그쵸. 네. 아, 이 친구는 디테일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구나. 아, 우리 회사에 오면 아주 꼼꼼하고 새로운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심게 되는 네. 접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설명이면 혹시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오, 디테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원자의 글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다시. 네. 케냐 스토리 형식의 관광 홍보 책자 개발. 자, 2011년 여름 3주간 케냐 봉사활동을 참여했습니다. 일반적 봉사활동 외에 이들을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지역 홍보를 할 수 있는 관광 홍보 책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 인프라가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지도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스토리 형식을 갖춘 독특한 관광 홍보 책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에 가볼 만한 장소를 샅샅이 뒤져서 사진을 찍고 해당 지역에 갈 수 있는 구체적인 교통편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스토리를 동화 형식으로 엮었습니다. 자료를 인쇄하여 케냐 공항과 지역 대학교에 비치하였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각종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의 해당 지역의 광고를 게시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멘토님이 보시기에 이 취업 지원자의 글 어떻게 보셨나요? 좀 잘 쓴 글인가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네네. 이제 꼼꼼하게 내가 한 경험에 대해서 네. 이렇게 진솔하게 썼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은 아주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사례처럼 케냐 스토리 형식의 관광 홍보 책자 개발 좀 이렇게만 심심해요. 하면 그렇죠. 좀 심심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 사람만의 네. 독특한 경험이었나? 네네. 혹은 독특한 아이디어가 반영됐던 것인가? 네. 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너무 밋밋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예. 그러게요. 만약에 익히 이번에 뭐 많은 TV 화면으로도 보셨겠지만 네네. 케냐 네. 어디까지 가봤니? 아. 이런 접근이면 많이 들어본, 관심이 네. 훅 생길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그것도 좋겠죠. 네네. 이제 좋으니까 광고가 나온 그쵸, 거일 그쵸. 테고요. 그런데 사실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같은 접근은 네네네. 이미 미국을 많이 다녀온 우리들에게 네네. 나 미국 다 알아. 뉴욕도 가보고 워싱턴도 가보고 뭐 시카고 불스 다 알아. 이렇게 다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네. 아니야.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어디까지 가봤는데 그 네. 골목도 가봤어. 같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실은 네. 모르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네네. 다시 되물어보는 접근이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케냐는 네. 케냐 어디까지 가봤냐라고 네, 네. 말하기에는 케냐를 가본 적도 없으니까 그쵸, 그쵸.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그렇죠. 거죠. 단계가 좀 네. 나중인 거죠. 네. 그래서 케냐를 이런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 친구가 지도도 없는데 네. 혼자 다니면서 발굴하고 네. 스토리도 찾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붙이고 본인이 맵 하나를 만든 거잖아요. 네. 이걸 그냥 남이 있는 자료를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을 만든 거잖아요. 발로 캐낸 케냐의 천일 야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 이런 접근이면 당긴다. 예. 진짜 아우, 읽어보고 너무 좋습니다. 싶다. 네. 저는 뭐 그냥 나물 캐냐 쑥 캐냐 이런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와 너무 좋아요. 네. 예. 역시. 이게 소비자 언어는 네. 그러니까 소비자 언어가 이렇게 공감이 팡 터질 때는 음. 듣는 순간 우리 모두가 같이 알고 있는 키워드가 공유될 때 이제 힘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천일야화를 네. 다 안 읽었더라도 네. 그 정말 재미없으면 죽일 수도 있어 이러면서 살고자 네. 천일 동안이나 매일 밤 재밌는 얘기를 이어가서 했다는 그 스토리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케냐의 천일야화인데 그걸 직접 내가 발로 캐냈다고 캐낸
캐냐 이런 라인도 주면서 그쵸. 캐냐. 예. 네네네. 그런 접근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언어는 꼭 참신함도 좋지만 네. 모두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걸 이제 끌어왔을 때 공감대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 관점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익숙함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네, 오늘의 비법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역시 한 줄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한 방에 훔칠 만한 그 선생님만의 스킬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